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토대학교 지리학과의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음성 나한자촌의 인간 비인간 관계를 이중의 낙인, 감금, 그리고 내몰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연구는 제가 단일 아티클로 내고 싶어서 계속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감없는 코멘트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음성난자촌의 간략한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성난자촌의 등장은 한국전쟁 후 남한의 뱁손, DDS 등의 나병 치료제가 보급된 맥락과 관계가 깊습니다. 나병이 점차 치유 가능한 병으로 인식이 되면서 음성난자라고 하는 새로운 인구군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나병에 대한 지속적인 낙인, 그리고 당시 DDS에 의한 치료가 재발률이 높았던 이유 등으로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인이 아닌 음성나 환자로 불렸습니다. 그 전후 그리고 더불어서 1960년대 초에는 이러한 불황 상태의 음성 난자 전후 복구 맥락에서 불황 상태의 음성 난자들이 많았었는데요. 다양한 이제 에이전시들이 이들을 음성 난자 정착촌 운동, 소위 이제 희망초 운동을 실시해서 이들을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나 병원, 요양원 등에 있던 이들을 주로 비어있는 국유지에 이주 정착을 시켰는데요. 이때 개인이 아닌 집단 농장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 정착 모델이 구상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정착농장 대표 단체인 한성협동회가 설립되기도 하고 많은 정착농장들이 협동농장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80년대에는 경제적인 호황을 이루면서 남한 양계업의 10%가 이 정착농장들에서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마을이 이제 국유지 복지의 목적으로 건설이 되고 그리고 그린벨트 등이 이제 그린벨트나 도시계획법들이 등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불법, 지금의 관점에서는 미등록 혹은 불법의 상태로 지어진 농장들이 많다 보니 이후에 계속해서 농축업 관련 토지나 건축물의 미등록, 불법화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시되고 있고요. 더욱이 90년대 이후에는 농산물 수입이 이제 풀리고 인수 공통 감염병, 뉴캐슬병이나 뭐 조류독감, 구제역 등이 이제 이 지역들에서 지속적으로 발발하고 또 마을 주민이 고령화되는 이유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마을들은 한국한센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총 87개의 마을이 남아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라도와 이제 경상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경주 희망농장의 사진들입니다. 경주와 많이 경주 도심과 많이 떨어진 상태로 성면 건축물들이 많이 낡아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다음으로 닭 사진이 나오니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문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닭들이 계속해서 근데 이 안에서 계속해서 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실은 이 낡은 마을의 경관뿐 아니라 마을 어귀에서부터 역하게 풍겨왔던 어떤 악취, 닭들이 뒤엉켜서 내는 울음소리, 그리고 낡은 공장식 케이지에 열악하게 뒤엉켜 있는 그 닭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마을 내 성면, 닭, 폐수 등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 감염병 등 다양한 문제들이 비인간적 존재와 얽혀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다수의 음성 나저촌 문헌들은 음성 나환자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낙인과 차별, 배제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더욱이 농촌 공동체 연구에서는 비장의 남성 인간 행위자를 중심으로 그 농촌 공동체의 뭐 근대성이나 공간성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음성 난자촌은 거의 논의조차도 되어지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탈시설, 치설화 논의에서도 죄송합니다. 주로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의 탈수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인본주의 기반의 권리, 담론, 법, 정책, 제도 중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성난저촌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 여러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 농장 연구에서 인간 너머의 관점에서 농촌 공간 내의 인수공통 감염, 살처분, 동물 사육, 독성화된 땅과 폐수 등의 오염, 그리고 또한 이 농촌 공간들의 외주화되고 미등록된 노동, 특히 이주자 노동 등 다층적인 사회적, 법적, 물질적인 층위가 순환하고 얽히며 형성되는 어셈블리지에 대한 이해가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 연구 역시도 음성 난자라고 하는 음성 난자촌이라고 하는 주변화된 공간의 인간 비인간 관계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낙인과 감금, 내몰림에 대한 정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주로 이론적으로 기대고 있는 영역은 감금질입니다. 감금질이는 경계와 모빌리티, 회로망의 개념을 중심으로 감금 시스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작동, 생산, 그리고 또 재생산 과정을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인문지리학에서의 어떤 들레지적 선을, 퀴어 이론 등의 논의와 더불어서 환경 정의, 환경 인종주의, 그 동물지리, 사이보그 친족 개념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오고 있고요. 이런 어떤 지적 계보들 하에서 감금 시스템의 공간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주체성과 물질성 논의를 풍부히 해오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감금질이 내 인간 비인간 논의에서 노아코스키는 어떻게 감금 시스템의 구축이 수감자들에게 깊이 되는 어떤 독성화된 노동, 여기서는 이제 전자기기를 계속해서 분해하는 노동을 수감자들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독성화된 노동에 장기간 노출되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들이 수감된 기간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정 질병, 후유증에 노출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쉼터라든가 등등의 어떤 시설 공간에 계속적으로 위치하게 되는지를 분석합니다. 모란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서식지로서의 감옥을 바라보면서 감옥 내에 인간과 비인간 간의 다양한 위계를 분석하였고요. 모린 같은 경우에는 사형과 도축, 실험, 노동의 세 분야에서 수감자 동물 논의를 통해서 그 감옥과 농업, 의료 산업체 간의 관계와 깊은 유사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리는 벌거벗은 생명으로의 비인간, 을 또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학술논의 연장선 상에서 저는 음성나자촌의 인간 비인간의 치명적 공생 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 자료는 이와 같고요. 이 중에서도 월간 한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질문은 정착촌을 실질적으로 구성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이 공간에 강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수한 생물과 것들은 정착촌의 법적, 사회적 층위와 어떻게 얽히며 음성 나은 자와 동물의 치명적 공생관계를 재생산해오는가 이고요. 특히 낙인과 감금, 내몰림이라고 하는 세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착촌의 동물을 크게 세 가지 층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음성 나은자는 정착과 치유를 증거하는 생산물로서의 동물, 그리고 나은자촌의 열등하고 오염된 존재로서의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법적 존재, 악취와 감염을 일으켜 내몰림의 대상이 되는 동물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난자의 정착과 치유, 재활의 증거한 생산물로서의 동물입니다. 음성난자촌의 동물은 1960년대 초에 희망촌 운동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남한 정부의 어떤 불황인 관리, 감염병 관리가 성공적임을 보여주는 척도로 기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이 운동 내에서 이제 인간과 동물의 위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는데요.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인간 농부가 인텔리전스 앤 프리덤을 말하며 웃고 있는 반면에 이 돼지에는 케이지에 갇혀서 No Intelligence and No Freedom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희망촌 운동을 주도했던 유준 박사는 세계적인 그 나병 권위자였는데요. 유준 박사는 인간은 동물보다 더 똑똑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지성이 있다. 인간은 자유가 있으나 돼지는 케이지에 갇혀 있다 말합니다. 이처럼 정착촌에서 돼지와 닭을 기르는 것은 나병에서 이들이 벗어나고 이 세그리게이션 래퍼와 구별되는 지위로서의 음성 나은자로서 소록도와 같은 격리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만에서 집단 농장을 통해 자유와 행복,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의 증거로 제안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 세면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맥락 속에서 음성난자촌의 재활 및 발전은 남한 정부의 농촌경제 프로젝트에도 지속적으로 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70년대 닭과 돼지는 한국 사회 발전을 염원하는 정부와 일반 시민들의 인류적인 기증물이 되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림 7은 고 유경수 여사가 호혜원 등의 여기 돼지가 갇혀 있는데요. 돼지를 하사하는 사진이며 그림 8은 양지의 회원들이 성색마을에 암돈 새끼를 기증하는 사진입니다. 이처럼 음성 나은자는 한국 전쟁 이후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전개 속에서 남한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전후 복구 및 감염병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 공간으로 제한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물이 다양한 이제 시민단체에서 동물이 기증되고 이 정착농원 안에서 순환되는 과정들은 동물과 시민, 그리고 치유자, 이 나환자들을 잇는 인류애와 봉사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표이는 월간 한성 내의 이제 마을 소개 칼럼니스트인데요. 여기서도 많은 마을들이 자립, 발전, 발돋움, 번영 막 등등의 그 승리 등등의 단어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사에서 동물들은 구체적인 생산량으로 포기되면서 마을의 자립과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해 왔습니다. 당시 큰 규모에 속했던 왕궁 신협 농장 그리고 현 세종시의 충강 농원을 묘사하는 글에서도 월 평균 돼지 1200두, 주당 계란 몇 개, 그리고 여기서도 10만 평 소유가 있고 닭 60만 수 사양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생산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생산량이 곧 음성 난자의 자립과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산물 관리는 곧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산란계, 암돼지의 관리 및 재생산 관련된 칼럼이 한성에서 전반적으로 쓰이고 읽혀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란계의 관리 그리고 어떻게 노계를 폐기시키고 도태시킬 것인가 뭐 열등한 종자를 어떻게 유전학을 통해서 어떻게 우월한 품종을 기를 것인가, 임신 주기를 어떻게 회전율을 더 높일 것인가, 어떻게 더 임신을 많이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숫돼지의 거세와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 강제 환우. 그래서 강제 환우는 닭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로 털갈이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산란계의 강제 환우 등등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암닭과 암돼지의 재생산 과정이 수입과 직결이 되면서 음성 난자촌의 마을들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차별당하고 배제당했던 이유, 즉 질병과 장애, 우생학의 논리를 통해 동물을 종장식 케이지에 배치하고 길러왔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공간이 이중의 감금 공간으로 구성되어 온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착촌의 동물은 열등과 오염된 존재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는 정착촌의 미등록 혹은 불법성과 관계가 높습니다.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제 농장들이 국유지 혹은 이후에 그린벨트로 정해진 지역에 정착촌이 꾸려진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한 집단 농장 모델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토지 불화를 받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착촌은 이제 소위 문둥이 마을이라고 하는 혐오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개구리 소년 사건 당시에 문둥이들이 납치해갔다 뭐 이런 소문이나 혹은 미가마 아직 감염되지 않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사는 아이들의 취약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주변 지역과의 문제가 발생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착촌은 공식적으로 땅을 사지 못해서 비밀리에 땅을 매입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사료와 약품을 사는 관행들이 생겨나고 또한 정착촌이 어떤 정치적인 힘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이 마을에는 건강하지 않은 종자를 납입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비공식성 그리고 미등록 불법성은 정착지의 동물에게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이 동물에게 있어서도 또 품질면 사회적으로 또 품질면에서도 열등하고 오염된 존재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갖게 됐고요. 이는 이후에 가격 차별 등의 구체적인 얘기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그 예시 구체적인 예시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차별 속에서 당시에는 이제 그 전주 배합 사료 공장이라고 하는 단체 단체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어떤 불합리한 과정을 타개하고자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괄목할 만한 사실은 이 전주 배합 사료 공장이 1993년에 한성협동에 의해서 준공이 되는데 이게 여전히 보건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국민훈장 모란장은 복지 영역에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사료 공장을 짓는 것이 여전히 이제 보건과 복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후에 계속해서 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공간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자립을 목표로 운영했다 이런 공장과 농장들은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폐소 악취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어오고 또 계속한 살처분, 계속한 그 대량 이제 학살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는데요. 또한 이제 마을 주민이 고령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치를 특히 전북의 경우에는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이 민원이 많이 속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물은 마을 주민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 예시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집단 이주를 통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식으로 그게 묘사가 되냐면 이들이 나주시의 어떤 혁신도시의 발전이나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포기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이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들이 이 공간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었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밀려나왔던 역사 속에서 마지막 공간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을 그런 1960년대 초반에 그 이후로 집단 이주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또다시 한번 당시에도 이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어떤 어, 인수공통 질병이나 혹은 폐수 등으로 환경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공익에 의한 프레임으로 또다시 한번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네, 선생님 발표 좀 마무리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물들 역시도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스티그마, 감금, 내몰림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이 동물과 비인간의 관계가 음성나한자촌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들의 주체와 객체 관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또 이 스티그마, 감금, 내몰림을 또 확산해오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60년대 초에 사회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형성됐던 이 농장들은 법적, 사회적, 그리고 물적으로 잔여전 상태로 존재를 했고 그 결과 음성난자촌의 어떤 인간 동물은 한국사에서 트러블적인 존재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음성난자촌의 분석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음성난자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인수 공통 감염된 이슈가 이제 농촌과 도시 전반으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과 배제, 장애 오염, 노동 등에 얽힌 차별과 배제 고리를 어떻게 이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확산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현철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음성 나환자촌에 관한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발표를 듣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같이 질문을 받도록